티베트에서 돌아온 야당 의원들, 중국 정책 분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방중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이 김진표 의장단 국회의장을 초청했는데 지난 3일부터 일정을 조율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 기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의회 외교 차원에서 방중이 후순위로 밀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정부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고 의장 차원에서는 부담돼서 거절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중과 중국의 초청을 거절한 김진표 의장의 행보가 또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무시한 처사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의 이관계에 말려든 것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외교 책략 지원 행위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권력 외교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권력 외교입니다. 문화 교류만 하고 돌아올 게 아니라 중국 원전은 안전한가?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티베트의 인권을 잔혹하리만큼 탄압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중국도 이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관제 행사에 동원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이 이제 티베트 독립운동에 거의 100만 명 정도를 죽인 거로 우리가 대개 추산을 합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그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중국이 위장하는 행사거든요. 그게 왜 갑니까? 좀 심하게 비유하면 나치 선전 행사에나 그다음에 킬링필드 이런 행사에 간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 문명적 인식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티베트 자치구의 여러 이 불운한 역사에 대해서는 이 라마를 비롯한 이 정신적 스승 등이 많이 있었죠. 전 세계적인 스승이기도 하고요. 이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방중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2달여 전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이런. 중국의 관제 행사 이용당하는 건 아니냐 이런. 민간교류 행사를 가면은 그게 더 외유성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공식 행사 가는 게 업무이죠. 외교이고. 티베트에 간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은 국내의 부정 여론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관광 기후 변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와보지 않고서 밖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굴욕적 4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어코 티베트 박람회에 참석해 패권주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중국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G2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실질적인 G2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티베트과 관련한 저런 것처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당국과 반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이 될 정도였잖아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를 국제사회에서 옹호하고 마치 중국이 패권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G2인 양 하는 행사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간 거는 국내 상황에서 중국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반일 감정 선동하고 우리 정부 좀 곤혹스럽게 만들자고 하는 것 외에는 그냥 이용당했다는 것.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에 관저에 가서 이렇게 농락당하고 온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냥
말로만 하는 의원에게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생각들 좀 하시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하고 실비출처럼 연결돼서 이 안에서의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해서 어떻게 그 권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 애들이 나중에 세대의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제발 좀 길게 그다음에 깊이 좀 생각하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서재현 부대변인, 국회의장은 중국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장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중립적이지만 여당의 역할도 이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숙고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시청자분들도 얘기했던 선동 얘기하는데 저 그런 부분이 선동인 겁니다. 사실 그 야당 의원이 이렇게 힘들 상황에서 국익이라면서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가서 또 풀 건 또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티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 인권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동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엑스포 관련해서 기존 행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렇게 선동하시니까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는 것인데, 티벳 같은 데도 엑스포 갔을 때도 경남도 공무원도 갔습니다. 지금 경남도지사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홍준표 그러는데 홍준표 시장이 2015년에 티벳하고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베트남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러면 이념적으로 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주의 옹호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이 선동이라 보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인 것이고, 저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원래 다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당 의원 2명은 참석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 보는 것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범사에 때가 있잖아요. 중국에 갈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는 거죠. 안방에서 눈 뜨고 뺨을 맞았는데 면죄부 주러 가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의 그 달라이라마 언급은 제가 봤을 때 중국도 황당하고 티벳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제시대예요. 지금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서울 방문해가지고 뜬금없이 상해 망명에 있는 김구 칭찬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의원 몸 좀 더 추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지금이 중국에 갈 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럴 때라도 누군가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레임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